4월 1일 이전에 입국하신 해외 입국자 분들께서도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은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자가격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가격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감염병 코로나19를 확산을 저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에서 2차로 임시 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그 가족 총 205명이 어제 16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1차 입국 때와 동일하게 이탈리아 현지 및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증상자 20명은 인천공항 내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나머지 185명은 전세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인 천안우정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하였고 오늘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9일에 정부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하여 시설 격리 중이었던 이란 재외국민 79명은 모두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오늘 오전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하였으며 정부는 거점 지역까지의 이송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인원은 5,626명이었으며 이 중 우리 국민이 약 70%를 차지하였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확인된 우리 국민 260명과 외국인 13명, 총 273명에 대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단기 체류자 등 176명이 새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였고 총 298명이 현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준비한 9개의 임시생활시설 이외에 시설을 추가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이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나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 환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집단 감염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이를 많이 물으셨는데요.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그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지켜나가는 주요 수칙들과 원칙들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일관되게 저희 정부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있는 거는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모임이나 행사 이런 것들도 가급적 불효불급한 경우는 전부 취소해 주십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급 정부의 공공기관들도 모두 문을 닫고 있고 예를 들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의 공공시설들도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민간 부분에서도 가급적 휴관을 하거나 영업을 중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중단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최소한도의 활동만으로 외부로 나가게끔 하고 가급적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문을 닫도록 좀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 방역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체를 계속 중단시켜 놓은 채로 사회를 좀 지속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일정 수준 이하 이 코로나19를 우리 사회가 좀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상생활적 측면이나 경제활동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열어주면서 대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각 개인과 그런 시설들이 지켜야 되는 수칙들을 안내하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되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반면에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현 수준 자체가 저희가 이 생활 방역 체계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일상 생활들이 다시 복원되면서 그 개별 주체들이 수칙을 지키는 정도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그 수준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조만간 이 부분들은 결론을 정해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되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태를 전문가들과 평가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공론화 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원칙은 이런 생활 방역의 수칙들이 전문가들과 의학적 감염학적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감내되는 수칙과 실제 실생활에서 그 수칙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지킬 수 있는가의 부분들에 대한 생활적 수용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기구가 이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금주 중에 구성은 완료할 생각이고 주된 참여분들은 아무래도 감염병이나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한 그룹이 될 거고 다른 그룹으로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감염병 의학적 전문성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을 다른 그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문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과 함께 또한 시민사회 쪽의 의견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의 좀 명망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생활 수칙들을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선에서 수용할 수 있고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협의기구를 금주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